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엔 66회 한능검 심화. 저번 65회가 워낙 불시험이라서 이번 66회는 좀 쉽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좀 이번에도 어려웠던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수험생들마다 조금씩 나눠지긴 하는데요. 좀 다소 까다로운 문제, 지엽적인 선지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주먹도끼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구석기를 찾으면 되겠죠. 옳은 것은 반달돌칼 나오면 청동기, 주로 동굴이나 막집, 요게 정답이 되겠죠. 반량전, 명도전 나오면 철기, 비싸무늬 토기,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여기 보면은요. 군왕이 없고 음락에서는 뭐 이렇게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곽을 만드는데 한쪽을 열어놓아 문을 만들고 그리고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모두 넣었다. 요거 바로 골장제. 민며느리제로 유명한 옥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사만이죠. 혼인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요게 정답. 범금 8조는 고조선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정사함은 백제의 귀족회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보실게요. 자,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가의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무덤, 바로 천마도가 나오고 있죠. 가국가의 문화유산을 고르래요. 자, 그런데 1번은 이것은 청동제로 된 은입사 포류 수군무늬 정병으로 고려시대 문화재고요. 2번은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 3번이 바로 신라 금관입니다. 4번은 발해의 이불병좌상이죠. 근데 이게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 이 문화재가 대략 어느 나라 건지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1번은 좀 의외의 것이 나오긴 했어요. 고려 보통 상감청자가 나오는데 은입사 이 포류 수군무늬 정병이 나온 게 조금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5번은 금동대학로 바로 백제의 문화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였다. 왕이 순행하고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평양성 어쨌든 고구려 왕이구나. 그런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이제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뇌물 마립간이 SOS를 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가지고 뇌물 마립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외적이 많았다. 바로 이 왕은 광개토대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왜구를 격퇴한 거 딱 400년대의 일인데요. 자, 옳은 것은 대가를 병합한 건 진흥왕이죠. 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평양천도 요곳은 장수왕입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이죠. 영락이라는 연호 아주 중요하죠. 광개토대왕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낙랑을 축출하였다. 요거는 고구려의 미천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이 사진은 익산 미르사지 석탑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리봉영기에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사택적덕의 딸과 결혼하였다. 서동요에 보면은 선화공주랑 결혼했는데 그러면 의자왕은 친모가 누구인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의자왕의 내용이 나오고 그의 아들 바로 무왕이죠.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지었을 시기는 이제 무왕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3점짜리 문제였는데 무왕이 집권했던 그 시기가 무왕이 60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7세기 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 다른 나라 왕을 물어봤어. 그런데 고구려 을지문덕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할 때 612년 7세기 초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요. 자, 그런데 고흥의 서기편찬 이것은 4세기 바로 백제 근초고왕 가장 백제의 전성기 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백제 개백이 황산벌에서 군사를 이끌고 결사항전 개백의 결사항전 결국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7세기 중반을 좀 넘어간 7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요거는 6세기 초 지증왕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사창시득이 기벌포에서 그 675년 바로 또 역시 7세기 말 나당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충분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어려운 유형으로, 신유형으로 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한 학생의 답변. 여기 보면 청해진 법화원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래요. 자, 그러면 교사의 질문. 이 국가의 경제 상황, 현재 지금 통일신라를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 말해볼까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나와요. 그럼 요거 고려죠. 자, 솔빈보의 말 어느 나라예요? 발해죠. 고구마, 감자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한 건 조선 후기입니다. 자, 특수행정구역 소, 망이 망소위에 난 뭐 향소부국 고려죠. 자, 그리고 조세 수출을 위해 3년마다 촌락문서, 민정문서, 촌락문서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능검에서는 전시과 제도라던가 민정문서라던가 경제 파트는 다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 파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가나 사이시기 가에 보면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김주원이 왕이 됐어야 됐는데 김주원이 가는 길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불어서 못 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김경신이 왕위를 이었어. 요게 지금 김경신 원성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을 독촉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었다. 그리고 가장 힌트 원종과 애노에 난 진성여왕이죠. 신라의 거의 막바지 왕이죠. 그럼 요 사이시기에 들어갈 건 뭐냐? 지금 김주원이 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반란이 일어난 게 김원창의 난이죠. 아마 요 사이에는 김원창의 난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계백묘서, 정계, 계백묘서, 훈요10조, 요거 태조 왕건 때잖아요. 그럼 태조 왕건이면은 고려니까 해당되지 않고 노급의 폐지를 명하는 국왕, 이거 신문왕. 신문왕은 신라 중대로 훨씬 선동왕 그 전입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것, 요것은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거란의 2차 침입 때부터 현종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닙니다. 김원창의 난이 가장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오답선지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던 문제, 사이시기를 묻는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한국사 모둠별 탐구활동에서 1모듬 여기 영꽃무늬 수막새 나왔고 온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바로 요 수막새 온돌. 자, 그리고 여기가 막 보면은 콕샤로프카 평지 뭐 크라스키노 러시아 쪽이라는 거, 그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절한 것은 백제 문화의 국제성 아니고요. 신라 서역의 교류도 아니고 가야 문화 아니고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도 아니고 정답은 발해와 고려의 문화적 유사성. 역시나 선지랑 좀 연결해야지만 확실하게 정답으로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보시면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산사 견훤이 유폐했던 곳,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 바로 견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독서선분가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이죠. 자, 그리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동진의 마라난타, 침류왕, 후단가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요거 정말 자주 나왔던 선지예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견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광평성, 요거 궁예가 만든 것이고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건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역시나 문종 때 이 경정전시과 했을 때 양반의 공음전시법을 제정하였다. 공음전을 만들었다라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냥 고려인 것만 알면 풀 수 있게 냈어요. 그런데 사료가 전시과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자, 고려 시대 활구, 그렇죠. 성종 때 뭐 건원중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숙종 때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요거 고려 맞아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이구나. 병란도 고려 맞죠. 서적점, 다점 같은 관영산점도 맞아요. 경시서도 맞아요. 하지만 설정수세제 요것도 좀 정답이 이게 지금 5번인데 설정수세제가 뭐지?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요거는 조선 뭐 거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 효종 때 실시합니다.
효종 때 이제 광업에 관련해서 광산 채굴을 하면 국가에다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설정 수세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내용이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가 광군을 창설했다. 요거 고려 정종 때죠. 자, 그 다음에 강감전의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의 1차 침입 때, 왕을 쓴다면 거란 3차는 현종 때고요. 그리고 거란의 1차 침입은 바로 성종 때입니다. 우리 한능검 볼 정도면 고려의 왕 순서를 외워주시면 좋은데 태혜정, 광경성, 목현덕, 정문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태혜정, 정이 제일 정종이 앞이고 광경성, 목현덕 요거는 지금 거란 1차 광경성 할 때 이 성 그래가지고 결국 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거란의 4차 거란의 3차 현종. 그래서 이제 가, 다, 나가 되겠죠. 가, 다, 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항상 나왔던 내용이에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순서 나열하는 거 그리고 정종이 광군을 설치한 게 더 먼저라는 거. 광군 설치, 거란 1차, 2차, 3차. 자, 그 다음에 한 개 뭐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나중에 개경의 나성, 또 천리장성 축조 요 다음으로 들어가겠죠. 12번으로 넘어가면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린다. 관리들을 감찰한다. 어사대죠. 어사대인 걸 알겠어. 뭐 어사대에서 논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 요것은 중방이고 그리고 최신 무신정권기에는 교정도감이었고요. 원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된 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서 이게 첨입으로 격화했어요. 도평의사사 바로 도병마사죠.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 행사 요게 정답이 됩니다. 왜냐면 어사대 관원과 낭사들이 같이 모여서 대간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대간이 서경, 봉박, 간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임명권, 그리고 간쟁, 직언을 하는 거, 봉박,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 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어사대와 관련이 있고요. 서울 출신 검서관, 이거 규장각 검서관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골라보죠. 여기 보시면 강화도가 나오고 있고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거 요것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항쟁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고르면요. 양규격파, 양규는 거란의 2차, 그래서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고 김윤우의 충주성 전투 빙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는 제가 봤을 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게 바로 몽골 침입 관련된 거 맞습니다. 이건 거의 다 소거법을 풀었을 거예요. 자, 리을의 윤간의 별묘반은 누구든지 아니까 윤간의 별묘반은 여진대비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아무래도 한능검 출제자분들이 송문주의 죽주성 요것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어요. 어쨌든 이건 무신정권기예요. 자, 무신정권기 이후의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정중부, 경대승, 뭐 이민. 그래서 이제 경대승 이후 이 다음에는 이제 최신 무신정권 나오겠죠. 자, 옳은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때죠. 자, 최충원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강조의 정변 요거는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된 거 현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자겸과 척준경 밀란 뭐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 역시 인종 때고요. 김보당의 난 요거는 정중부고 집권기 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실게요. 밑줄근 왕의 재해기간 여기 보면 쌍성 등지에 천호도를 거느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이자춘이 바로 이성계의 그 아버지 벌이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 왕은 공민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공민왕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적절한 것은 초량 외간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 그 동의보감도 조선 후기, 주자감은 발해, 전민변정도감, 그렇죠.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게 하였죠. 황룡사 구춘목탑, 요거는 이제 선덕여왕 때니까 신라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시면요.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아, 이것도 학생들이 어렵다고 했던 문제예요. 숙녀 문제를 진울의 제자 막 이런 게 나왔어. 진울의 제자야. 어쨌든 진울은 아니란 소리지.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제2대 교주가 된 일. 그 최후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최신무진 정권과 친했고 그러면 이제 선종 라인인데 바로 진울의 제자는 혜심이었습니다. 혜심이 진울의 제자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교종 라인이었던 천태종 라인 그쪽에서 요새가 이제 그런 참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뭐 옳은 것은 화엄일순 법계도 화엄사상 이건 의상이니까 의상은 시기가 맞지 않죠. 요 시기는 지금 고려인데 의상은 통일신라니까요. 의상과 원효는 통일신라 시기. 자, 해동 천태종 의천 하지만 의천은 교종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울의 제자일 수 없겠죠. 자, 선문 영손직을 편찬하는 유불일치서 요게 정답이 되는데 혜심이 진울의 제자라는 부분 좀 약간 좀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 안 하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4번은 권수 정해 결사문 정해쌍수 요건 진울에 대한 설명이고 진울의 제자가 진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보현시범가 요거는 바로 균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균여도 역시 광종 때 활동했던 인물로 최후 시기 이 무신정권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웠다. 이것도 킬링 문제 한 5개 중에 이거 들어가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건 쉽죠. 강원도 평창군. 이건 이번에 심지어 제가 D-2 마무리 적중예원 때 모의고사로 풀려고 했던 탑에서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걸 정답은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다 문제로 냈는데 여기서는 바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시대 다각 팔각 뭐 이런 식으로 다각이 나오면 송의 영향이라고 했었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 바로 1번이 되고요. 2번은 정해사지 13층 석탑이고 통일신라 때 석탑이고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4번은 발해의 영광탑이고 5번은 아무래도 그 법풍사지 모전 석탑 같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를 몰아보고 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한 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어. 그리고 나서 항상 이제 아버지가 이방원을 좀 많이 갈궜고 그리고 이방원을 왕으로 안 시켜줬잖아요. 어린 방석을 왕위로 올린 것 때문에 1차, 2차 왕자인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결국 태종이 즉위하게 돼요. 자, 그럼 옳은 것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이건 성종으로 고려의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이 사병이 혁파된 게 태종 때 업적이에요. 자, 그럼 이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홍건적을 격파한 거 요거 고려 말. 자, 망이 망소위에 난 역시 고려 정중부 시기. 그리고 쌍기의 의견으로 과거제 광종 역시 고려 시기. 나머지는 모두 고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은 경자자라고 하였다. 자, 그리고 갑인자 요게 힌트예요. 갑인자 나오면 세종이죠. 자, 그럼 세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을 반포한 거.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죠. 동국문헌비고 정말 중요하죠. 요거 영조가 만든 한국학 백과사전. 자, 농사직설 세종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고요. 삼정에 물론 삼정 이정청 철종 때죠. 자주 나오는 선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가나 사의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바로 무오사와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조광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기묘사화예요. 그럼 요 사의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갑기을 바로 갑자사화가 들어갈 거예요.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 때 패비윤씨 사사 문제 때문에 바로 패비윤씨 사사 문제 5번 정답이 되겠죠. 정열인 모반 사건은 선조 때 붕당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거. 자, 그리고 외척 간의 권력 다툼 바로 을사사화 바로 명종 때입니다. 자의 대비 복상 문제 예송 일어난 건 현종 때고요. 휘빈장씨 소생 요거 기사황국 요거 숙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해당되지 않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1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시게 연표에서 골라보자. 여기 보면 누르하치, 이거 청나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강옥립을 도원수로, 강옥립의 이거 중립외교, 광해군의 중립외교 때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광해군 시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 시기를 고른다면 정묘호란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해군 때까지는 괜찮다가 결국 광해군이 쫓아내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가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골라보자. 동래, 송상현, 동래성, 금산, 칠백의총, 징비록, 유성룡. 이것은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요것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이괄의 이 반란 때문에 요거는 정묘호란과 관련이 있겠죠. 정묘호란. 자, 그 다음에 정봉수 이립 용골사상, 요것도 역시 정묘호란. 김시민의 진주성전투, 맞죠? 요게 바로 임진왜란. 자, 그 다음에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 요건 세종 때 있었던 왜구를 격퇴했던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에 가왕에 대한 설명, 자, 탕평군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계천 준설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영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균역법도 나왔네요. 자, 옳은 것은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때죠.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거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속대전, 영조는 속자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속대전, 속오레이 이런 식으로 속속속, 속편 여기 정답이고요. 궁중음악을 집대성에서 악화개범 요거 성종 때죠. 시전상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헌. 이제는 좀 실학자들의 호를 좀 외워줘야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기 지전설. 그리고 막 이렇게 요거 이렇게 막 천체 관측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천문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홍대용도 연행사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연기를 남겼어요. 천문을 관측하고. 그래서 힌트를 되게 많이 안 줬어. 어쨌든 담헌, 홍대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대용은 의사문답을 통해서 지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복유설 천주실이 이것은 이수광. 요게 정답 나왔네요. 이수광 밑에 의사문답 무한우주론. 자, 그리고 양반전 요건 박지원. 자, 북학의 박재각. 자, 그리고 동의수세보원 요것은 이제 사상의사를 주장했던 이재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5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뭐 우리 학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제주도에 포착한 하멜과의 만남, 나선 정벌, 조총부대. 요거는 효종 때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시기는 효종이 북벌을 추진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효종이 북벌을 추진하면서 어영청을 정비하고 조총부대를 만들었죠. 자, 그럼 요게 맞겠죠. 위화도 해군은 고려 말이니까 해당되지 않고 초계 문신제는 정조와 관련된 키워드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기유약조 요것은 광해군 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6번 보시면요. 여기 담배를 파종했다. 그리고 목화밭, 전반적으로 담배, 목화 요것이 바로 상품 작물 조선 후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상평통보 화폐로만 유통된 거 조선 후기 맞죠? 동시전 이거 언제예요? 바로 지증왕 때 동시전을 설치했다. 너무너무 고대, 너무 옛날, 그치? 자, 그리고 공인이 활동하였다. 조선 후기 맞죠? 보부상이 막 상품을 판매했다. 맞고요. 그리고 청과 개시, 후시 무역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임진왜란 때에 가는 불길 속에 휩싸여서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중건했다. 경복궁을 중건했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또 엄청난 지엽적이고 황당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요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로 나와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아주 그냥 틀려라 라고 낸 문제인데 하지만 틀림으로써 이것을 좀 이제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낸 것 같아요.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 이제 국권을 강탈한 뒤 1915년에 내가 너희들의 근대화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 뭐 이러면서 경복궁에다가 박람회를 열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조선물산 공진회 요거. 그러니까 조선의 물산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켰어. 그때 막 카스테라를 막 무료 시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름처럼 몰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민지 통치를 막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복궁을 그래서 많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렇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경복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지 못했어요. 창덕궁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물산 공진회라니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어렵게 냈어요. 자, 1번은 동물원. 옛날 분들은 창경궁을 창경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창경궁 설명이에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다 어렵게 내서 다 어렵게. 궁궐 문제로 요즘 계속 어렵게 내고 있어. 저번에 18번 예전 창덕궁도 그러더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거 덕수궁 석조존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도성내 서쪽에 있는 거 저기 서대문 형무소 가는 쪽에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은 서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을 만들어서 이궁 체제가 되었다고 그랬죠. 창덕궁.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냥 1915년에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했다. 요거 하나 좀 알아두세요. 자, 28번으로 넘어가면 평양에서 이제 이양선이 와가지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박규수가 관민들을 이끌고 공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가장 적절한 건 신미양요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한 건 동학농민운동 때 이원익의 대동법 시획도 요것도 이제 광해군 때 이제 건의한 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자, 그리고 정약종이 희생된 신유박해 요것도 순조 때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신미양요 요게 정답.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역시 이거 이 신유박해 이후에 일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실게요. 홍영식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이때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부분. 그래서 김옥균이 해상공국을 뭐 없애라 뭐 이런 이렇게 내용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독립당 뭐 이런 식으로 우정국, 김옥균 이런 부분에서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거 맞죠? 갑신정변 이후로 한성조약으로 일본의 배상금, 텐진조약으로 일본과 청이 동시 철수, 군대 동시 이제 파병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별기군이 창설된 건 1881년으로 개화가 추진됐던 시기, 영선사 파견된 것도 1881년, 운유 사건은 1875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함도 개화와 관련해서 1880년에 일어난 거 모두 다 그 전에 일어난 것이고요. 해당되는 건 1번, 이후는 한성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워낙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글씨가 작을 수 있으니까 꼭 시험지 보시고 보세요. 자, 보이면 여기에 지금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을 두었다. 그래서 결국 해동 삼국의 역사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은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에 보면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결국 발해사를 쓰겠다 이거. 그리고 고고 고로 끝나는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거 알 수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바로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가나다를 작성한 인물, 가는 김부식이었잖아요. 망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한 건 이것은 이재현입니다. 자, 그리고 문헌공도를 이룬 거, 이거 최충이죠. 금석학을 연구했다. 탁본을 해가지고 북한 산비가 황초령비랑 비슷해가지고 이거 진흥한 순습이 맞아요 라고 한 거, 요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한국 통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정의 2대 대통령 박은식이죠. 대한매일 신보 주필로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 조선혁명선언 주장한 거. 요게 바로 신채호 선생.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줄은 기역과 니은. 기역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였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민간 설화, 불교사, 이거 삼국유사 설명이죠. 자, 그리고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기전체, 요 기전체 사서 요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정기,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초, 조의제문이 사초로 실은 건데 요거 실록이에요. 사초와 시정기가 나오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 이거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그리고 이 우리 역사의 사실을 모두 단군조선으로 삼았다. 삼국사기나 단군조선을 싫지 않았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있을 수 있는 일만 쓴다.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단군신화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실게요. 여기에 이분은 최보따리라고 불렀는데요. 포교를 위해 여기 교조 최재우의 처형, 이대교주 최시영, 동학이네요. 자, 그러면은 동학에 대해서 옳은 것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경전 맞죠? 자, 그리고 중광단은 대종교, 나철의 그 대종교 중심으로 중광단 북간도에다 설치한 것이고, 박중빈 새생활운동 되게 좋아해. 한눈검에서 계속 박중빈 나오고 있어. 원불교죠. 자, 그 다음에 배제학당 요거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고, 프랑스의 조약을 통해 포교 허용된 거 천주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3번 여기에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여기 보면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황무지 개간권 우리가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된다. 황무지 나오면 보완회죠. 제가 보황, 황보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완회와 관련된 내용. 자, 그럼 독립문의 권리과 적은 요것은 독립협회잖아요. 독립협회. 자, 보완회 이게 정답이고요. 조일통상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 그러면 아마 요거는 방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화폐정리사업은 메가다. 이거는 고문정치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한국중앙청상에도 요것도 시전 상인들의 이런 상권 보호운동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요. 다음 상황에 대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의 글을 보나요? 말하기를. 여기 보면 도적이 일어나고 대군주폐하에서 왜곡공사관. 요게 힌트입니다. 고종이 왜곡공사관으로 파천해가지고 황궁하실 기약이 없다. 자, 요거는 아관 파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관 파천의 배경이 뭐예요?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을미사변 때문이었죠. 그것에 대한 배경을 물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간 파천 시기가 1896년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을미사변이 1895년으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살해당했으니 본인도 신변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죠.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1905년. 용안포 사건은 그 러일 전쟁 바로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03년. 그리고 헤이그 특사 요거는 1907년에 고종이 이제 을사늑약에 억울하다.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이고,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도 1907년 정미 7조약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다음 관제가 반포된 거. 원수부 관제 나왔어요. 원수부, 지계 이렇게 나오면 광무개혁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광무개혁에 관련된 내용 옳은 걸 고르면 역시나 지게 나왔네요. 궁극기무처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고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요거 개화가 추진되었다. 1881년 한성 사범학교가 건립된 것. 요건 2차 가보개혁과 관련해서 교육 입국조서 발표한 이후 건양이라는 연우는 을미개혁과 관련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여기 한족 총연합회 간부였던 지청천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독립당을 조직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독립당 무슨 군? 한국독립군. 중국과 한중 연합작전을 했던 내용입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이런 전투. 여기 보면은 딩차오의 군으로부터 중국군과 연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옳은 것은 청산리 전투. 자, 요것은 1920년 10월에 이제 북로군정서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김자진 장군. 자,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요거는 한국강복군. 미국 OSS 부대와 연계하여. 자, 대전자령 요게 정답이네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한국민해군 봉오동 전투. 이거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뭐 대한 독립군. 자, 그래서 바로 3번이 되는데 아무래도 독립군들 이제 이름, 군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37번. 다음 밑줄근 법령은 무엇이냐?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거 뭐예요? 회사령이죠. 1910년에 회사령을 하게 되고 이 회사령이 1920년에 폐지가 되죠. 자, 옳은 것은 이 시기는 무단 통치를 물어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신문지법은 이것도 어려운 선지야. 신문지법은 일본이 보안법 만들었을 때 신문지법 1907년이에요. 미사일 협정은 1925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좀 연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토지조사 사업 요게 맞죠?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조선 사상범 예방국은영은 1941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요거 무단 통치 시기 토지조사 사업 정답은 고르기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38번 보시면 가던처에 대한 설명 박상진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체계중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막 그런 자산가들에게 공갈로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군자금을 마련했다. 친일 보호들을 처단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요거 세트로 둘이 아주 많이 나오죠. 1915년. 자, 그럼 옳은 것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중일전쟁은 1937년으로 이 시기가 아니고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 요거 맞습니다.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여기 김자진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요것은 신한청년단입니다. 김규식을 파견한 거죠.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 요것은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2번이 되는데 요것도 왜 3점짜리 문제냐면 힌트를 많이 안 줬어요. 군자금을 모았다. 인물로 박상진 체계중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라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어요. 39번 밑줄근 시위운동으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학생들 모였다. 시위운동을 시작을 하였다. 한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모사를 체포하고 해산시킬 예정이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병대. 그리고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병경찰 통치 때 일어난 일이구나. 그럼 이건 뭐겠어요? 3.1운동이겠죠. 왜 60만세 운동이 아니냐면 60만세 운동은 보통경찰제였으니까. 자, 그럼 밑줄근 시위운동의 배경은 뭐 3.1운동의 배경이라면 뭐 도쿄 28 선언이라든지 뭐 대동단결 선언이라든지 고를 수 있겠죠. 여기 도쿄 28 독립선언,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간도 참변은 1920년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것이고 국민대표회의도 1923년 그 이후 분화로도 운동도 1931년으로 나중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거 모른다고 충격받지 마세요. 이거는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도 모를 거예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정답은 5번. 이게 좀 3.1운동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때 28 독립선언서 나오면 이게 3.1운동이구나. 그리고 힌트는 조선 헌병대 사령관 요거였어요. 자, 40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이겨가던 시절. 청포도에 관련된 내용 이육사의 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국어를 막 되게 좋아하지 않고 이 저항신 이육사를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자,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이육사의 청포도이다. 자, 그의 본명은 이원록인데 이름이 이육사인 건 수감번호였죠. 자, 그리고 뭐 투옥됐을 때 그 수감번호이다. 이육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조선 소설 상록수. 요건 신문의 상록수.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죠? 신문의 상록수. 이육사의 광야와 절정 저항시는 이육사의 유명한 시입니다. 절정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현재 그 일제강점기 현실을 나타낸 그런 시죠.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한 거. 요건 조명화 의사인데요.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삼균주의 조소왕이죠. 여유당정서 간행하여다 조선학 그 운동. 이건 안재홍, 정인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1번 보시면요. 이준교 폭탄 사건, 이거 저거 의열단이죠. 의열단의 김지섭.
그런데 보통 의열단의 조선총독부의 뭐 김익상 아니면은 뭐 김상옥 이렇게 나왔는데 김지섭이 나온 부분에서도 좀 지엽적으로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장 김원봉이 또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의열단으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옳은 것은 자,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요것은 한인 애국단이죠. 윤봉길, 이봉창이 들어간 한인 애국단. 자, 그리고 비밀행정조직 연통제 이거 임정이죠. 조선혁명선언 요게 정답입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은 공무원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되는 부분인데 한능검에서도 계속해서 조선혁명선언 누가 만들었어요? 신채호 선생님이 만들었죠. 중요합니다. 요게 정답이 되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요것은 이제 그 서간도에서 뭐 누가 어떤 주체가 만들었냐고 한다면 경부, 한서, 한족회. 자, 조선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 이거 독립의금부죠. 임병찬의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2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뭐 청년 학생들이 불법으로 철창 속에 갇혀 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나오네. 아, 그러면 강근된 학생을 탈환하자.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11월 3일 이때가 바로 학생의 날이 되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종의 장래일, 이건 60만세 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영향을 준 건 3.1 운동이죠. 조선사람 조선것, 물산장려 운동이죠. 물산장려. 자, 그 다음에 신간의 지원을 받으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여기 파견하잖아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요게 정답. 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건 원산총파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은요, 6개월 이내에 시를 성을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결국 일본식 이름을 하게 됐어요. 요거 창씨개명이죠. 자, 창씨개명은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194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답변, 이때 일본이 추진한 정책 말해볼까요? 본다면 통감부 설치, 요거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를 설치한 시점은 1906년입니다. 자, 조선태영령은 1912년에 무단통치 때 우리 엉덩이 막 때리는 거 조선인만 이렇게 무단통치 시기고요. 헌병경찰통치도 역시나 무단통치 시기. 자, 그 다음에 조선 여자 정신 근로령 요것이 바로 1944년으로 바로 창씨개명 이후 요게 정답이 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한 건 1908년에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무총감 엔도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와 논의를 했어요. 요것도 조금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게 힌트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누가 만들었어요? 여운형과 안재홍이 만들었죠. 자, 그럼 여운형에 대한 인물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사에서 여운형 되게 집중해서 계속 중요시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들었다. 안창호, 도산 안창호. 조선학기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옥고를 치렀다. 이것도 멤버가 너무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최연배,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 이게 바로 여운형이죠. 자, 그리고 이 반민특위 요 활동에서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여운형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여운형은 1947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활동하지 못했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요것도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남한만 단독선거, 뭐 남한만 단독정부를 요척 막 독촉한다 이런 식으로 이승만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거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5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이 사진은 가 당시에 끊어진 대동강 철교. 유엔군은 중국군의 남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철교를 파괴했다. 6.25 전쟁이네요. 유엔군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애치슨 라인은 6.25 전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6.25 전쟁이 1950년 6월에 일어났으면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인천 상륙작전에 해당되죠. 1950년 9월 15일이니까. 자, 그리고 부산에서 발췌기원이 통과되었다. 이것도 1952년으로 전쟁 중에 일어난 거 맞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광복 이후 12월에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거 역시 이전.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거 니은 티귿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실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열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성 계속 나오고 있죠. 경부고속도로는 급하게 너무나 단기간에 고속도로 완공해서 이거 만들다가 다수의 사상자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1970년 7월 7일에 완공하게 했거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된 거 맞죠? 1차, 2차, 3차까지 모두 박정희.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원조로 300산업 이승만 정권 때죠. 자, 귀속재산 처리 신한공사 요거 미군 정식입니다. 1946년 대통령의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네요. 금융실명제 나오면 김영삼. 자, 최저임금위원회 요거는 이제 전두환 때 1987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47번 보시면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IMF로부터 돈을 꿨습니다. IMF 터진 거 1997년 김영삼 정부 막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 요때가 되겠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근무호기를 한 거. 요 마에 해당되는 거 이제 김대중. 여기 들어 김대중부터 김대중 다음에 2007년 정도면은 이제 노무현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터진 시기는 바로 김영삼 때다. 자, 48번 경포대는 해수욕장인데 그렇죠. 강릉이죠. 그럼 강릉에 관련된 걸 고르면 돼. 여기 보면은 뭐 당간지주있는 굴산사지 어때요? 선교장 어때요? 강릉하면 오죽헌이지. 자, 그러면은 적절한 거 오죽헌 추천해요. 그런데 무령왕릉 송산리고분고는 공주에 있어요. 어제연부대 광성보 강화도에 있어요. 팔만대장경 해인사 합천에 있어요. 합천. 자, 그 다음에 삼별초 활동했던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이거 제주도입니다. 자, 그래서 강릉에 해당되는 건 1번입니다. 역시나 지역 문제 나왔고요. 49번 보시면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었어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바로 4.19 민주혁명이죠. 이 4.19 민주혁명 때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학생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승만 퇴진됐죠. 시민군이 조직됐다.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통령 하야하는 결과 요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내려오고 장면 내각이 되죠. 호원철폐, 독재타도 요것은 6월항쟁. 60민주항쟁이라 할 수 있고요. 삼선 개헌 반대, 요거는 1969년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 있었고요. 장기 독재 비판은 3.1 민주구국선언, 요것도 역시 박정희 반유신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승만이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남북 간의 재반 문제를 해결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남북조절위원회가 힌트예요.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언제 만들게 된 거냐면 바로 7.4 남북공동성명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것이 바로 1972년에 그리고 나서 통일에 대해서 조절해보자라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대요. 요거 이제 노태우 때 바로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하게 된 것이죠. 요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자, 박정희 정부 때 7사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그 다음에 10월 유신 체제 막 나타나죠. 이 사이 시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금강산 육로 관광 요것은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역시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둘 다 김대중 정부 때. 평창 동계올림픽 요거는 문재인 정부 때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남북경제협력원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된 거 실제로 착공식을 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이것이 바로 1985년인데요. 사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 전두환 정부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이것도 다소 좀 까다롭게 어렵게 여러분들 풀었을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아주 좀 촘촘하게 냈다라는 거. 자, 이렇게 5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아마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답 노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풀이를 좀 자세하게 하면서 꼼꼼하게 좀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만들어 주시고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이번 한능검에 안타깝게도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우리 10월 달에 다음 67회 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풀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